안녕하세요, 여러분. 웹툰 배경 제작을 위한 배경 편집반 복습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영상 만드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뭐 편집 같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라인과 라인 프로필, 그리고 그림자, 밑색 텍스처, 빛색,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스케치업 추출 이미지입니다. 추출 이미지를 클립 스튜디오로 가져올게요. 자, 가져온 이미지를 한 장으로 모아줄 겁니다. 복사해서 가장 앞에 있는 라인에 붙여넣기, 그리고 밑색 텍스처도 복사해서 가장 앞에 있는 라인에 다시 붙여넣기, 그림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마지막으로 프로필도 붙여넣기 했습니다. 어, 그림의 순서가 가장 위에가 라인이어야 되고, 그 아래가 라인 프로필, 그 다음이 그림자, 그 다음이 밑색 텍스처, 그 다음이 가장 아래로 밑색이 깔립니다. 좀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순서를 숫자로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다가 그냥 화이트로 한 장 백그라운드로 좀 이렇게 깔아줄게요. 자, 세팅이 끝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림을, 투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이 있고, 지금 그 외에 화이트로 깔려있는 부분들을 투명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 자, 저는 F8번 또는 컨트롤 H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걸어놨습니다. 뿅. 자, 보세요. 다른 이미지를 좀 꺼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도로 변했죠? 검은 선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하얀색이 날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프로필도 날려줄 거고요. 그림자도 날려줄 겁니다. 다 날라갔어요. 그렇지만 밑색 텍스처와 밑색은 날리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기본 세팅이 끝났고, 자, 이 기본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밑색에다가 참조 레이어 설정을 걸어줄 겁니다. 참조 레이어 설정. 그리고 그림자에다가는 투명 픽셀 잠금을 해줄 거예요. 자,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 보정의 영역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보정. 제가 액션으로 좀 레이어를 만드는 거를 드렸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레이어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한번 액션을 좀 실행해 볼게요. 저는 F12번에다가 액션을 걸어놨습니다. 자, F12번 만들어졌죠? 순서를 보자면 아래에서부터 곱하기 색상 닫기,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곱하기 색상 닫기, 더하기 발광,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진 액션이고요. 자, 이제 한번 보정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자의 색깔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그림자를 지금 현재 표준 모드이기 때문에 레이어의 합성 모드를 곱하기로 좀 변경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 바꿔주기 전에 먼저 하늘 좀 넣어 볼까요? 자, 하늘 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늘. 제가 미리 소재로 만들어 놓은 하늘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하늘을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자, 하늘을 놨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소재를 끌어다가 놓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걸려 있는데 이대로 움직이게 되면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미지를 움직이게 되면 자, 이렇게 영역 외에는 잘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황스러울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마스크와 이미지 사이에 있는 V 표시, 이 V 표시를 체크 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누른 채 움직여주면 이제 잘리지 않고 이미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맞게 사이즈를 줄여줄 거고요. 한 이 정도로 줄여볼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하늘 색깔을 한번 좀 이미지가 보이세요? 외곽이 좀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갔죠? 잘려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넣겠습니다. 왜 잘렸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다른 레이어 참조 선택 툴에서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0으로 놓게 되면은 잘리지 않고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기 이미지에서 어, 이 뒤에 있는 원격용 건물이 좀 뚫려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제가 메꿔주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케치업 추출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구름을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구름이 들어왔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그럼 가운데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누르고 그림에 맞게 구름을 좀 배치시킬게요. 좋아요.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 건데 그림자 색깔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어, 구름 색깔 또는 이 분위기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맞는 색깔로 그림자를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구름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구름의 색깔을 좀 잘 보시면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 좀 해볼게요. 구름의 색깔이 약간 좀 청량한 파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살짝 블루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블루톤에서 자, 색깔이 변경됐죠? 제가 그림자에다가 투명 픽셀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에서 칠해진 곳 외에는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꺼번에 어, 그리, 그림자 색깔을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Alt 델레트, Alt 델레트를 누르면 이렇게 또는 뭐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색깔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투명 픽셀 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 외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Alt 델레트는 전체적으로 칠하는 단축키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축키라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고 자주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번 좀 해봤고, 레이어 하나 올려서 클리핑 좀 걸어주고, 클리핑에 곱하기 넣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어두워진 곳을 그라데이션 툴로 조금만 더 잡아볼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이 좀 들었으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어, 안 돼. 잘못 들어갔네요. 클리핑 걸지 말고. 컨트롤 A.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제 단축키고요.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컨트롤 J로 레이어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할당된 단축키인데 저는 포토샵을 예전부터 좀 사용해왔기 때문에 어, 클립 스튜디오에도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제, 레이어 복제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복제를 해서 밝은 부분의 영역을 부드러운 지우개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겠죠? 자,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는 위에 효과 레이어로 와서
어, 보정을 좀 해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총 8가지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좀 관리하기 쉽도록 하나의 폴더로 묶어놨어요. 하나의 폴더로 묶을 때에는 반드시 어, 폴더의 효과를 처음에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통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한번 곱하기는 제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곱하기는 이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어, 좀 주광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많이 쓰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잘 쓰지 않게 되고 뭐 오후, 노을 아니면은 뭐 저녁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쓰게 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주황일 경우에는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혹시라도 한번 건드려 보실 분들은 하늘 영역을 컨트롤 누른 채 썸네일 클릭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I 누르면은 하늘을 제외한 반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영역이 반전으로 잡힌 건데 여기에 한번 Alt 백스페이스를 한번 넣어 보세요. 분위기가 괜찮을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면 만약에 조금 낮이더라도 이렇게 좀 밝은 청량한 톤을 뭔가 하나 더 씌워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뭐 무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전 그러면 한번 씌워 놓은 김에 그냥 이대로 조금만 깎아서 밝은 톤을 조금만 더 깎아서 그대로 좀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색상 닫지로 올라올 건데 자, 곱하기 색상 닫지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 총 네 가지 레이어에는 묘사 네 가지 레이어에는 묘사 금지입니다. 묘사 금지. 여기는 다 톤을 잡아줄 거예요. 자, 색상 닫지에다가 기본 톤을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멀리서 우선 좀 멀리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소재창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툭 멀리서 쓰세요. 여기에서 무슨 색깔을 써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그림이 그 상황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뭐 낮이지만 약간 푸른빛이 올 때도 있을 거고 낮이지만 약간 붉은 톤을 쓰는 약간 보라색 톤을 쓰는 낮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맞는 빛을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어차피 우리에겐 컨트롤 Z가 있잖아요. 한번 그냥 툭툭 던져보세요. 한번 툭툭 던져보고 괜찮네 라고 싶으면 그냥 한번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림 그리다가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우고 그림 많이 진행한 후에 다시 지우고 또 칠해도 돼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 자, 색상 닫지는 전체적인 영역에 톤을 좀 부어주는 레이어라면 소프트 라이트는 오브젝트의 어느 정도 큰 면적을 잡아가면서 밝은 영역을 잡아주는 레이어로 활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열차의 뭐 유리라던가 또는 여기 위에 플랫폼의 지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밝은 면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한번 껐다가 밝죠? 이게 너무 막 두드러지게 티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림의 풍부함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밝은 면을 과하지 않게 최대한 너무 튀지 않게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역을 이렇게 툭툭 잡을 때마다 꽤나 영역이 잘 잡히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잡을 때, 나는 왜 안 잡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는 플랫폼을 다 잡고 싶은데, 이렇게 영역별로 잡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잡을 때, 툭 잡으면은, 툭, 툭, 같은 색깔끼리 다 잡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 약간 다홍색 같은 이톤 다운된 다홍색을 제가 클릭 다 잡히죠? 여기 앞에까지 뒤에까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은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쓰고 안 쓰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쓸 줄 알면은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무조건 쓰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을 우선 저는 다른 레이어 참조 선택을 W 참조 레이어용 선택을 단축키 S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단축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을 선택한 채 창에서 보조도구 상태로 들어갑니다. 보조도구 상세 창을 제가 가져올게요. 자, 보조도구 상세 창.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채우기로 가면 인접 픽셀 선택이 체크되어 있을 건데 끄시고요. 그리고 참조 위치도 보면요. 어, 이게 모든 레이어로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참조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 보면은 참조하지 않는 레이어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보면은 밑그림을 참조하지 않은, 문자를 참조하지 않은 등등등이 있는데 얘를 모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막 이런 식으로 꺼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얘네를 다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그림을 참조하지 않겠어요. 문자 참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밑색에다 참조 걸어놨던 것처럼 밑색만 참고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빠져나오고요. 자, 그러면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오면 사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당 색깔에 맞는 뭐 해당 색깔이 좀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깔아놨던 색깔을 좀 이렇게 지워보시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좀 더 밝은 색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채도가 다채롭게 이렇게 좀 칠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색깔은 그리고 W와 S를 같이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만 참조 레이어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여기는 눌러주고 싶다. 소프트라이트라 잘 안 눌러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뭐 곱하기로 올라가셔서 곱하기는 아래 말고 위에 있는 곱하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눌러주시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그, 그. 그리고 플랫폼도 보면은 플랫폼 다 잡히지가 않았죠? 그러면은 컨티뉴 툴, 시프트를 누른 채 다음 잡아주고요. 굉장히 밝은 색이기 때문에 더 밝은 색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상대적으로 다운을 시켜보겠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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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켜보고
색이 훨씬 더 좀 더 다채롭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창문도 이 플랫폼의 유리창도 이렇게 선택 툴로 잡아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선택 툴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창문을 한꺼번에 잡고 싶지만 이것처럼요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왜 이러냐면요, 자 이거 잠깐 꺼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텍스처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텍스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밑색에서 보면 이 창 안에 여러 가지 색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뒤에가 비쳐 보이는데, 이거를 스케치업을 제작해 주신 모델러 분이 뒤에가 다 비춰지도록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럴 경우는 선택용 툴로 어떻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럴 때에는 밑색도 그냥 꺼버리시고 그림자도 끄시고 그냥 일반 다른 레이어 창조 선택 툴로 Shift를 누른 채 다 잡아주세요. 한번 확인해보고 이 정도면 잡혔다 싶으면은 다시 소프트라이트로 와서 밝은 영역 해줍니다. 자, 근데 이게 이따가 또 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얘를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레이어 마스크 작성이라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 말고 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묘사를 하고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얀색을 하나 툭 덮어놓고 꺼놓거든요. 얘를 나중에 컨트롤을 누른 채 썸네일을 누르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잡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밝은 영역을 좀 다 잡아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묘사를 한번 해볼 건데, 음, 색상 다치 쪽으로 와서 이런 이렇게 Shift를 누른 채 툭 해주셔도 되고, 그냥 난 감으로 할래 라고 한다면 브러쉬만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리고 앞에 창문도 좋습니다. 또 여기도 살짝 지으면서 봐주실 수 있고, 그리고 브러쉬를 조금 줄여가면서 이제부터는 빛을 받는 이런 엣지 같은 데를 또 잡아줄 거예요. 클릭, 클릭,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너무 딱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조금 줄여주고 찍어주고 풀어주고 줄이고 풀어주고. 이렇게 퉁퉁 지워주고 자연스럽게 지워주고.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를 좀 부지런히 잡아주시면 단조로운 스케치업 추출 이미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예뻐지죠. 근데 이거를 좀 과하게 너무 남용을 하면 또 그림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지붕 플랫폼 지붕 안에 있는 철근 이걸 잡았는데 잡은 이유는 얘를 곱하기로 해서 좀 눌러주려고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잡아서 이렇게 쓱쓱쓱 눌러주려고. 얘는 좀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눌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에 있는 창도 한번 좀 잡아서 내려서 스파이크 맞나요? 그러면은 올라와서 하드라이트 쪽도 건드렸고 티가 안 날 때는 하드라이트 쪽도 건드려 보면 좋거든요. 하드라이트가 훨씬 더 밝은 거를 또 좀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르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안에 그림이 텍스처 꺼볼게요. 텍스처 꺼도 안에 지금 이렇게 나눠지죠? 이럴 땐 아까 마찬가지로 다 끄고 리셋도 끄고 개별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부지런하게 잡아주고 다시 한번 켜고 자, 툭툭툭툭툭 좀 멀기 때문에 묘사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좀 왔으면은 한번 곱하기를 눌러줄 만한 곳이 있을까 한번 좀 보고 그러면서 눌러줄 곳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조금 더 잡을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배경에도 다 입체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입체감을 조금 더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여기 펜선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펜선 먹으면 안 됩니다. 안 예쁘죠? 그래서 항상 할 때는 펜선을 먹지 않도록 뚝 이렇게 좀 먹었다 싶으면 다시 컨트롤 Z 하고 펜선 먹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잡고 풀고 잡고 풀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고 풀고 풀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원경도 잡아주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시고 또 풀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로 가서 더하기는 전체적인 이제 좀 빛, 좀 큰 빛. 근데 이제 좀 더 확실히 발광이 좀 있는 거. 근데 그렇지만 너무 빛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빛나는 진짜 다이렉트로 빛나는 빛은 더하기 발광에다 쓸 거고. 자,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한번. 쿵, 쿵, 약간 이런 느낌. 쿵, 예쁜 빛을 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써볼 수 있고 그리고 더하기 발광 한번 써볼까요? 더하기 발광은 원형으로 넣고 쓸게요. 써볼게요. 되게 빛나죠? 이쪽에서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쪽에서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자 안을 잡으려고 색상의 오차를 조금 변경했고요. 여기로 와서 잡아줬고 여기 발광으로 다 들어와서 투명도 좀 줄여보고 투명도 좀 더 줄여보고 너무 과하게 튀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써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 보정하는 거를 한번 주강 버전을 한번 좀 해봤고요. 이렇게 이거 잠깐만, 이것도 한번 좀 하자. 눈에 거슬리네요. 좀 멀어질수록 좀 약간 날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좀 해봤는데 간단하게 주강을 한번 좀 그려봤고 우리가 뭐 참조 레이어용 선택 툴 그리고 효과 보정 레이어를 좀 어떻게 쓸지 이렇게 8가지 정도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봤는데 이게 뭐 한 번에 그냥 뭐 클립 스튜디오 2.0의 스킬이랍니다 하면서 다 한꺼번에 그냥 듣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약간 미술적인 영역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계속 해보시고 다양한 배경을 그려보시면서 좀 많은 배경 경험을 쌓다 보면은 더욱더 멋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도 오후 버전하고 그리고 저녁 버전 이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 다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